누가? 서울시가 명확하게 여기를 성장시키겠습니다 라는 권역별 중심지 안에 있는 역세권 지역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움직이셔야 돼요. 이번 주 또는 다음 주에 세미나를 통해서 이 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안녕하세요. 대부권의 권기현입니다. 요즘에 부동산 시장이 어렵다 하지만 매주 저희가 주말에 세미나를 진행을 하는데 심지어 서서 듣고 가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관심이 높은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은 질문이 지금 빌라를 사도 되는지, 또 빌라를 산다면 어느 지역에 어떤 곳을 사야 되는지, 또 자금은 얼마 정도 드는지, 이런 다양한 질문들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세법 개정안이 나오게 되면서 아파트에 대해서는 없던 세금인 보증금에 대해서 간주소득세를 부과하겠다. 그러니까 아파트에 대한 세금은 강화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반대로 비아파트의 대표적인 빌라 시장은 최악을 지나서 바닥을 확인한 다음에 조금씩은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인데, 이때 많은 세금 혜택을 주고 있어요. 주택수를 제외한다거나 그때 무주택으로 청약을 할 수 있게 한다거나, 또는 임대사업자 중에서 단기 임대사업자를 6월 이후에 부활시킨다거나 하는, 그래서 세금 혜택을 적극적으로 주면서 비아파트 시장, 빌라 시장을 살려보겠다는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 이런 혜택을 잘만 이용한다면 내가 좋은 지역을 저렴한 가격에 아주 작은 자본으로 서울에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그런 빌라를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상급지, 반포라든지 압구정동이라든지 한남 뉴타운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갈 수 없다 하더라도 내 자금에 맞게 제2의 방배동, 제2의 잠실동 같은 정도의 상급지이면서 고밀 개발이 되고 또 아주 작은 자본으로 투자할 수 있는 데는 어딘가, 가장 궁금해 하시는 거를 오늘 좀 얘기 나눠보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좋은 기회를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빌라를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은 어디에 어떤 물건을 사야 됩니까? 라는 것이 가장 큰 고민입니다. 그래서 좀 기준을 정해드리면은, 빌라도 아파트처럼 양극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개발이 되는 빌라, 그리고 개발이 될 수 없는 빌라로 나누게 됩니다. 물론 우리 시청자분이 당연히 개발이 될 수 있는 빌라, 가능성이 높은 빌라를 투자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자, 입지가 좋은 데냐, 사업성이 좋은 데냐, 이 두 개 중에 한 군데를 선택을 강요받게 됩니다. 물론 이 입지도 좋고 사업성이 좋으면 금상첨화이긴 한데, 현실적으로 시장에 나가보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거든요. 이 둘 중에 하나라도 하더라도 기본적인 요건은 신규 아파트 가격이 17억 정도 이상인 지역 중에서 입지와 사업성을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입지가 좋은 데는 노량진이라든지 흑서, 아현, 성수, 한남 같은 굉장히 우리 시청자분들이 자주 들어봤고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역입니다. 반대로 사업성이 좋은 지역들은 용적률과 관계된 지역이고 또 역세권 지역이거나 작년에 발표된 노선형 상업지역처럼 이렇게 용적률을 높게 받을 수 있는 지역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면 입지 좋은데 5억 정도에 되는 빌라를 샀다. 그래서 용적률 250%로 개발이 돼서 30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좋은 투자를 한 거죠. 또 반면에 사업성이 좋은 지역을 투자했는데 내가 빌라 5억짜리를 샀는데 용적률 500%로 개발이 돼서 20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 어느 사람이 더 좋은 또 효과적인 투자를 했냐라고 보면은요. 자, 250%로 개발되는 곳은 추가 부담금을 최근에 10억 정도 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노량진 뉴타운 같은 경우에 추가 부담금을 9억 정도 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10억 정도의 추가 부담금을 내게 되면은 30억짜리 아파트 받는데 15억을 투자하니까 수익이 15억 정도가 되겠네요. 반대로 사업성이 좋은 데는 용적률이 500% 이상 되다 보니까 5억에 추가 부담금을 안 내고 20억짜리 아파트를 받으니까 수익은 또 15억이 되겠네요. 그래서 입지가 좋은데 30억짜리를 받아도 수익이 15억이고 사업성이 좋은데 20억짜리 아파트가 되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수익은 15억이 되는데, 이 둘 중에서 수익성 높은 투자를 한 사람은 입지가 좋은 A일까요? 아니면 사업성이 좋은 투자를 한 B일까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자, 입지가 좋은데 투자한 사람은 5억 매물에다가 추가 부담금 10억을 냈으니까 15억을 투자를 해서 이 30억짜리를 받아서 15억을 버는 거예요. 그럼 15억을 투자해서 15억의 수익이 난 거고요. 사업성이 좋은 투자를 한 사람은 5억의 추가 부담금을 안 내서 20억짜리 아파트를 받았으니까 15억을 벌었죠. 그래서 수익은 똑같이 15억씩 벌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30억짜리고 하나는 20억짜리 차이가 나게 돼서 10억 정도 차이가 나는 아파트를 받았지만, 이 사람은 15억을 투자해서 100%의 수익이 난 거고요. 5억을 투자해서 15억을 벌었으니까 300%의 수익이 차이가 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라면 A라는 선택을 할까요? B라는 선택을 할까요? 이 둘 중에 옳고 그름의 선택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자본이 많은 분들은 기본적으로 입지가 좋은 데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분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좋은 이런 투자를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둘 다 맞는 얘기인데 본인의 자금 여건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성향이 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이 많으면은 당연히 이쪽을 선택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자본이 작아서 투자할 데가 없어요, 좋은 데를 하고 싶은데 저기는 너무 비싸요 라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B라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곳이 어딘지를 알면은 굉장히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상대적으로 작은 자본으로 이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데를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곳이 역세권 지역입니다. 일반적인 재개발은 200에서 250% 정도의 용적률로 개발되는 데 비해서 역세권 지역은 보다 높은 용적률을 사용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기부채나 비율을 빼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한 350% 정도의 용적률을 사용해서 사업성이 나오게 되다 보니까 초기 투자금도 적게 들어가고 또 개발이 됐을 때 추가 부담금도 적게 내고 또 사업성이 좋다 보니까 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을 잘 갖추고 있다 보니까 역세권을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보다 높은 용적률과 사업성을 서울시와 국토부가 밀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더블 역세권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450% 정도의 용적률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이런 데에는 이미 여러분들한테 좀 많이 알려진 곳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은 노량진역 같은 경우가 1호선과 9호선이 지나가는 더블 역세권인데, 여기는 노량진 뉴타운도 있고요. 또 노량진 뉴타운 이외에 현재 개발구역이 아니지만 역세권 개발이 가능한 지역들은 벌써 작년 하반기 정도에 관심을 끌었고 투자가 이미 다 마무리됐기 때문에 거기는 투자할 데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야 될 곳은 어디냐 하면은 권역별 중심지이면서 되게 중요한 입지라는 거잖아요. 앞으로 성장을 시키겠다. 누가? 서울시가 명확하게 여기를 성장시키겠습니다라는 권역별 중심지 안에 있는 역세권 지역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움직이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노량진역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한 12억 정도의 빌라 가격을 하고 있는데, 원래 12억이 아니라 그전에는 2억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2억 정도 할 때는 여기가 개발됩니까? 라는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를 하지 않았었어요. 많은 분들이 추천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게 5억 정도로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2억 하던 게 5억 올라오니까 이건 너무 비싼 거 아닌가요? 하면서 또 투자를 못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8억이 된 거예요. 8억이 되니까 시장의 반응은 미친 거 아니야? 너무 높다 이거. 미친 가격이다 라면서 투자를 못한 거예요. 또 그런데 이게 12억까지 올라간 거죠. 왜냐하면은 아파트가 된다면 25억짜리 아파트가 될 거고 추가 부담금 9억 정도 내니까 한 21억 들여서 25억짜리 아파트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억이 되니까 시장의 반응은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라고 하면서 이게 거래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가장 투자하기에 좋았던 시기는 언제냐면 2억 또는 5억일 때 투자를 했던 분들이 가장 높은 수익,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수익을 냈던 거예요. 그래서 선제적인 선점 투자가 필요하고 이 선점 투자가 가장 안전하고 가장 높은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앞으로 관심을 가지게 될 곳들을 선제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고요. 이렇게 권역별 중심지는 기존의 역세권이나 더블 역세권보다 훨씬 높은 용적률인 500에서 1000%의 용적률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서울시가 밀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500에서 1000%가 개발된 곳이 있습니까? 된 곳이 있으면은 된 곳을 보면은 앞으로 될 곳도 보이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된 사례라는 게 있습니까? 라고 할 수 있잖아요. 된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한테 많이 알려진 지역이지만 용산역 앞에 서밋하고 레미안 센트럴 같은 경우가 무려 991%로 개발이 됐고요. 여기 이외에도 청량역에 이 L65라는 65층짜리 63빌딩보다 높은 아파트가 무려 995%, 1000%에 육박할 정도로 개발이 됐던 곳입니다. 이렇게 개발이 될 수 있는 거는 그냥 하고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만 가능한 거거든요. 국토부가 2025년 2월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내용을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거거든요. 도심 복합 개발을 할 수 있는 곳을 모든 곳에다가 혜택을 똑같이 줄 수가 없어요. 아주 국한된 지역들만 준다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도심 부도심이나 생활권 중심지여야 돼. 그냥 또 일반 역세권이 아니라 2개 이상의 노선이 합쳐지는 더블 역세권에만 주겠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디가 중심지인데, 그래서 제가 서울시가 정하고 있는 생활 중심지가 무려 53개나 되는데 이 53개를 우리 시청자분도 저도 다 분석하거나 하면은 기회가 사라진 다음에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서 관심 가져야 될 지역의 범위를 정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전 우리 라이브 영상에서도 좀 알려드렸던 건데요. 자, 요렇게 되는 범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역은 신규 아파트가 됐을 때 최소 20억 정도 이상이 되는 지역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하되는 지역들은 아예 관심을 버리세요. 더 좋은 지역이 있는데 덜 좋은 지역을 투자할 이유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지역 같은 경우는 이미 유명한 지역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지역이냐? 대표적으로 용산이라는 지역이 있겠죠. 그리고 한남 뉴타운 너무너무 유명합니다. 그리고 성수 전략정비구역.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투자를 좀 해드렸던 곳이긴 한데 노량진 역세권 같은 경우도 거기에 해당이 되고요. 또 강남과 딱 붙어 있는 지역이면서 더블 역세권이고 용산의 접근성과 강남의 접근성까지 갖고 있는 이수역 같은 경우도 거기에 해당이 돼서 최근에 저희가 투자를 마무리해 드렸죠. 그리고 최근에 강남의 방배동 같은 경우는 저희 사무실이 있는 곳이고 여기는 꾸준하게 투자를 해드리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상대적으로 자본이 좀 많은 분들을 투자해 드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최근에 투자를 해드렸던 곳은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되는 곳인데 사실은 여기는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인 상태에서도 해제되지 않는 상태에서도 거주 요건 없이 갭 투자를 가능했던 곳이 바로 이 잠실입니다. 근데 토지거래가 해제가 되면서 아파트 가격이 하루 만에 2억 3억씩 오르게 되다 보니까 관심도가 굉장히 급상승했던 거죠. 그리고 아파트는 살 수 없으니까 빌라로 사자 흐름들이 나왔던 건데 이미 여기도 투자가 완료가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아니 거기를 내가 노렸는데 거기를 할 수가 없어요 라고 하면서 낙담하고 손 놓고 구경만 할 것이 아니라 자, 이렇게 될 지역들이 어딘가를 또 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가 이 오금지구입니다. 오금동이 아니고 방이동과 가락동과 오금동이 만나는 세 개의 동이 만나는 지역을 서울시가 중심지로 키우겠다라고 하면서 신규로 지정한 7군데 중에 한 군데예요. 그런데 7군데 중에서 이 오금지구를 더욱더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나머지 6개는 서울의 가장 외곽 지역에 있는 지역이 새롭게 그 지역의 중심지로 키우겠다라고 발표를 한 건데 이 오금지구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최소 개발이 됐을 때 20억이 넘는 지역에 포함이 되고 나머지 6개는 포함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럭키7 중에서 유일하게 한 곳, 이 오금지구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고 계셔야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최근에 투자해드린 지역을 보게 되면은 강남 서초에 딱 붙어 있으면서 더블 역세권인 이 이수역 역세권,
그리고 최근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갖고 입지적으로 굉장히 선호도가 높아서 사업성보다는 입지를 선택하겠다는 투자를 하신 분들이 이 잠실을 투자를 마무리했고요. 이 다음에 봐야 될 것이 이 오금지구. 이 오금지구는요, 굉장히 중요한 입지로 부상을 하게 될 건데 잘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곳인데, 이수역 같은 경우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량진이나 흑석을 관심 갖고 있을 때 저희는 관심도가 높을 때 여기를 투자해드렸고, 지금은 여기를 투자하고 싶었는데 물건이 없어서 투자 못할 정도의 지역으로 바뀐 곳이죠. 그리고 여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비아파트, 빌라는 갭 투자가 가능했었는데 해제가 되면서 관심도가 높아지는데 여기에 또 투자할 물건이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다음에 떠난 버스 말고 최신식 버스 선점 투자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오금지구는요, 동남권 지역의 중심지에서 신규로 지정된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행정문화복합중심지로 조성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송파구에서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는 중심지가 잠실, 가락, 오금지구로서 세 군데밖에는 없어요. 근데 잠실과 가락은 개발이 완료된 지역이나 진행이 되고 있는 지역이고, 이 오금지구는 앞으로 발전, 활성화, 개발을 진행할 곳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차이가 크죠. 완료된 곳을 투자하게 되고 진행되고 있는 지역들은 많이 알려져서 훨씬 더 큰 자본이 들어가는 데 비해서 앞으로 될 곳은 훨씬 작은 자본으로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중심지로 부상을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땅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대규모 가용 부지가 있는 지역들이 이 지역의 중심지로 커나가고 활성화되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강남역 사거리입니다. 강남역 사거리에는 코오롱 칠성 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있고 또 정보사 부지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고 활용할 수 있는 가용 부지가 나오게 되면서 여기에 초고층 건물들이 들어서고 이 지역의 부가가치를 대단히 높여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삼성역 사거리와 종합운동장인데, 여기에 유효부지는 잠실 종합운동장과 서울의료원 그리고 한전부지가 매각이 돼서 한전이 평택으로 이전하고 남는 지역에 초고층 랜드마크 건물이 들어선다는 계획이 발표되면서 이 삼성동 일대, 잠실동 일대가 부가가치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강남역 사거리와 삼성역 사거리에 버금갈 정도로 대규모 가용부지가 많은 곳이 바로 오금지구인 거예요. 오금지구에 성동구치소가 있고요. 한국방송통신전파연구원, 그리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그리고 중앙전파관리소라는 공공부지들이 있는데, 이런 부지들이 순차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면 이 땅들을 활용을 해서 이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핵심 기능의 시설들과 건물들이 들어서게 되면 이 지역의 부가가치를 대단히 높게 만들고 이 주변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지역, 사람들한테 잘 알려지지 않는 지역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먼저 알고 계셔야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생각하는 거와 완전히 다르게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예를 들면은 잠실 일대, 한강변 일대에 재건축 아파트와 기존 아파트가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데, 엘스 리센츠가 27억 정도 하고 있고요. 이제 17년 차 되는 기존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고, 이 지역의 가격을 선도하게 되는 아파트는 잠실주공 5단지와 아시아선촌 아파트입니다. 현재 한 35억 정도 하고 있는데, 재건축을 통하게 되면은 40억대에서 50억대 정도 아파트가 될 거고, 이 새 아파트 획기적으로 지금 현재 기존 아파트들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아파트가 형성이 되면 기존에 있는 엘스 리센츠 아파트도 30억대 아파트로 도약하는데 기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지역은 3, 40억대 아파트가 형성이 되는 30억대에서 50억대 아파트가 형성이 되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지역은 헬리오시티와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최근에 입주를 했잖아요. 새 아파트잖아요. 그래서 헬리오시티가 24억 아파트가 돼 있고, 강동구, 송파구가 아님에도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얼죽신이라는 트렌드에 맞춰서 24억 정도, 그러니까 헬리오와 거의 비슷한 가격이 형성돼 있는 거예요. 헬리오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 있지만 요게 같은 라인에 있다는 거예요. 고덕지구에서 연결이 돼서 헬리오시티까지 연결을 해서 개포지구까지 연결되는 이 주거벨트가 형성이 되는데요. 자, 여기서 재건축 아파트가 두 군데가 있어요. 올림픽 선수 기자촌 아파트와 그다음에 올림픽 회밀리 아파트.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될 거는 올림픽 선수 기자촌 아파트인데, 이거는 재건축 아파트인 상태인데, 노후 아파트인데 지금 현재 30평대 매매 가격이 25억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아파트가 새 아파트가 되면은 최소 35억 이상의 아파트가 될 거는 명확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아파트가 이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리드하고 선도하는 그런 아파트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면 헬리오, 올림픽 회밀리, 그 다음에 올림픽 파크 포레온, 올림픽 선수촌 기자촌 아파트가 대규모 주거 벨트가 형성이 되는데, 사람들한테 관심을 안 받고 있는, 숨어있는 진주 같은 곳이 어디냐면은 요 중간 지역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들이에요. 여기에 재건축 아파트를 관심 갖지 않으면은 잘 모를 텐데, 여기 보면은 재건축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습니다. 아주 밀집되어 있고요. 또 여기의 특징은 요 회색으로 표시된 것들이 전부 다 학교입니다. 굉장히 밀집되어 있고요. 학교가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에 학원가도 대규모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잠실에 있는 학원가보다 훨씬 크죠. 잠실에 있는 학원가는 138개의 학원이 있는데 여기는 무려 160개의 학원이 밀집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건축 아파트가 형성이 되면서 20억대 이상, 최소 25억대에서 30억대 아파트가 되는 지역들에 인접해 있으면서 학교들도 밀집돼 있고, 게다가 3호선과 이 5호선이 지나가고, 3호선 같은 경우는 강남을 지나서 도심까지 가는 노선이잖아요. 그래서 강남 접근성도 좋고, 교육 여건도 좋고, 학원가도 있고, 또 대규모 아파트가 개발되면서 주택 가격을 선도해주는 지역인데, 자, 아파트가 개발되는 지역이 있고, 바로 옆에 재개발이 되는 지역이 있는데, 아파트는 20억 하고 재개발 빌라는 5억 하는데, 둘 다 개발이 돼서 신규 아파트가 된다면 둘 다 30억대 아파트가 똑같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투자적인 측면에서 20억짜리 재건축 아파트를 사는 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일까? 아니면 5억짜리를 사서 30억짜리 아파트가 되는 그런 투자를 하는 게 작은 자본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일까? 이걸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미리 이런 정보를 알고 계시다면 이런 선택권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어떤 방법이 옳고 그르고가 문제가 아니라 내 여건에 맞춰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곳과 몰라서 선택을 못하는 만큼 억울한 것은 없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강남구에 딱 붙어 있는 송파구가 지금까지는 재개발 구역이 덜 지정돼 왔잖아요. 광진구라든지 성동구라든지 용산구라든지 동작구에는 되게 많은데, 강남구가 딱 붙어 있는 송파구의 재개발 구역이 굉장히 적게 지정이 됐다는 것은 앞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이 송파구의 생활 중심지는 잠실 지구, 가락 지구, 그리고 오금 지구인데, 잠실 지구와 가락 지구는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오금지구는 새롭게 지정이 돼서 부상하고 중심지로 키워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되고 발전될 곳이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보면은 이 넓은 것이 학원가, 160개 학원가고요. 학교가 여기에 엄청나게 많이 밀집돼 있죠. 그리고 요 양재대로를 기준으로 사거리가 있는데, 사거리 코너는 전부 다 재건축 아파트인 거죠. 한 블럭만 현재 개발구역이 아니고 노후 저층 주거지로 되어 있다는 게 우리 시청자분들한테는 대단히 좋은 기회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재개발 구역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서 조감도까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기존 아파트들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스카이 라운지가 들어있는 아파트가 될 거고요. 또 요 앞에 있는, 지금 현재 요 사거리 코너에 있는 아파트들도 이런 조감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가락 3익 아파트, 현재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았는데 30평대 기준으로 18억 8천만 원 정도 하고 있고요. 또 오금 현대 같은 경우는 2,400세대 정도 되는데 정비구역 지정이 됐고 현재 시세는 19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시공사 선정이 된 방위 대림 같은 경우는 시공사가 삼성으로 정해졌죠. 삼성 하게 되면 최근에 한남 뉴타운 4구역이 그 꽃 모양으로 돌아가는 조감도가 형성이 되면서 시공사로
4구역의 선택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조감도가 시장에 알려지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와 할 정도로 놀랐던 것이 이 삼성이 만들어내는 그런 아파트인데, 그 옆에 있는 한양 2차 요거도 마찬가지고 한양 3차가 그 사거리 코너에 있는 아파트들이거든요. 이런 아파트들이 주변에 새롭게 만들어지고 차원이 다른 아파트로 만들어진다면 앞서 얘기했다시피 재건축 아파트가 새 아파트가 되고, 재개발 노후 지역들이 아파트가 됐을 때 아파트는 똑같이 신규 아파트이기 때문에 가치 형성이 되는데, 재건축 아파트를 투자할 때보다 재개발 빌라를 투자할 때 훨씬 자금이 적게 들어가다 보니까 투자 자금이 작은 분들한테는 대단히 좋은 기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오금역 사거리를 기준으로 350m, 서울의 350m 역세권 범위가 이렇게 정해졌고, 재건축 아파트, 그리고 여기 한 블럭만 지금 현재 노후 저층 주거지로 남아있고, 거기가 역세권 350m 안에 더블 역세권으로서 역세권보다 훨씬 높은 용적률을 줄 수 있는 곳인데, 여기에 이 지역이 오금지구로 생활권 중심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중심지로 부상하게 되는 지역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지역의 노후도까지 체크를 해봤더니 사업 면적이나 건물의 노후도도 충족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역이 송파구에 있으면서 강남 3구에 해당되는 지역이면서 소규모 빌라를 투자하는데, 그것도 주택수에서 제외되고 또 청약할 때 무주택으로 청약할 수 있는 요건을 갖고 있는 이런 지역이 이미 다 많이 알려지고 개발구역이 됐을 때 그때서야 알게 되고 투자할 수 없는 가격대까지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번 주 또는 다음 주에 세미나를 통해서 이 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프라인 세미나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요즘 소액 투자로 빌라를 생각하시는 분들, 고려하고 계신 분들한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내용으로 꽉꽉 채웠습니다. 오늘 내용이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선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